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문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의 영향도 있고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까지 나오면서 코스피 하락 출발한 후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전 매매 정수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반가운 소식 준비돼 있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26일 오후 1시부터 이정수 위원님과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이 함께하는 무료 강연회 진행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서울경제TV 언택트 강연회 검색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코스피가 파란불 켜고 있긴 하지만 어제 종일 강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일단 IT 부품주가 이제 발동이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12월 2일 날에 처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12월 2일 날에 IT주가 발동이 걸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와 그저께,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IT 부품주를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IT 부품주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종목들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재료 장비 부품주들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IT 부품주 비중 확대해야 됩니다. 비중 확대해야 되고요. 주도 주고 아주 강력하게 뭐 어떻게 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뒤로 넘어져도 IT에 물리면 깨지지 않는다, 코가 깨지지 않는다, 내지는 물려도 IT에 물리면 수익이 난다. 제가 이 얘기를 2019년도 1월 달에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 유진테크, SF 반도체, 동부하이텍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DB하이텍이지 이름 바뀌었는데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2019년도에서 바닥에 있을 때 열심히 밀었던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이 현재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200%, 300%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 걔네들입니다. SF반도체, 동부하이텍 벌써 1년, 2년 동안 2019년도 1월이니까 이제 2020년이니까 이제 1년, 2년 되네요. 그렇죠? 2년째 채우는 거죠. 2019년도서부터 12월, 2020년도서부터 12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니까 종목이 무지하게 올라갔는데 그 정도의 강도로 지금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비중 늘리셔야 되고요. 자, 이제 코스피 흐름을 잠깐 보면서 종목들 몇 가지 움직이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 흐름들은 뭐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정도. 그래서 급락 조정은 없고 횡보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할 것이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횡보 정도로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갑니다. 코스피는 넘어갔으니까 이제 코스닥도 천은 가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이 가주는 건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중형주, 소형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을 포함을 해서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로나 확진자 1000명이 넘어가도 갈 것들은 갑니다. IT 부품주들은 그냥 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니까 연말장에서 IT 부품주 넣어놔야 됩니다.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저는 IT 부품주의 비중을 한 50%에서 80%까지도 확대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목들 몇 가지 살짝 움직이는 것들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해 여름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었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돌아 올리면서 머리를 들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죠.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좀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웃긴 게 이제 사마 페인트라고 페인트인데 에폭시 이게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래 이제 에폭시 하면은 이제 바닥 시공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에도 쓰인다 그래서 반도체 재료를 엮이면서 페인트마저도 지금 반도체로 움직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페인트인데 반도체 재료로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지금 또 상한가를 연상 2번을 가는데, 지금 페인트마저도 반도체 재료라고 우기면서 움직이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주들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주들은 되게 많아요. 뭐 PCB, 뭐 5G도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니지만 이쪽도 IT고, 그러니까 IT라는 게 반도체 재료, 장비, 부품, 5G, PCB, 카메라, 플렉서블, 뭐 기타 등등등등등 쭉 이게 다 IT 섹터인데,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도 어제 이어서 강하다고 지금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뭐 여전히 강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그렇죠? 일주일 전에도 얘기했고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30에서 한 50% 정도, 많이 가는 애들 뭐 100% 나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30에서 50% 올라갈 애들이 지금 널렸고요. 많이 간 애들이 200%, 300% 올라갈 애들이 지금 많습니다. 즉 2차 전지는 이만큼 떠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을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반도체 장비주는 요만큼 뜬 상태에서 이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가 훨씬 더 좋겠죠. 자, SK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반도체 재료점 관련주 쪽인데, 그 특수가스 신고점으로 가 있고, SK하이닉스도 지금 고점을 돌파했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와 재료주 부품주들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제가 좀 이따가 오늘서부터 반도체 시리즈들을 쭈르륵 갖고 나올 거예요. 오늘서부터 연말까지 계속 반도체 장비주만 갖고 나올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서부터 해서 갖고 나오면은 이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한 10개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가 있을 거고, 내년 1월 달서부터 해서 2월 달까지 20개, 한 40개, 한 통합 한 50개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맨날 반도체만 갖고 오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장비주를 몇 개를 가지고 나야 될까? 지금 이 정도의 지금 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반도체 장비주 굉장히 많습니다. 섹터도 크고요. 지수의 흐름들도 굉장히 강하고, 어제도 장 막판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4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플러스로 돌렸고,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거래소를 4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플러스 돌렸죠. 그래서 2,700억을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로 돌아섰다가 어제 1시, 12시, 1시 기점으로 다 매수로 오면서 다 수급을 다 플러스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은 빠지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약주가 죽느냐? 그건 아니죠. 제약주도 가고 IT도 가는 투트랙 전략이긴 하지만, 지금은 IT 비중을 확실하게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짚어주시면서 IT 부품주의 비중 확대해보는 전략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한 이벤트 진행되고 있죠.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죽은 종목, 수익률 박살난 종목들 심폐소생술해드리는 프로젝트인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손실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에이프로젠제약과 ABL바이오가 목표 수익률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에 미도달한 종목들도 몇 가지 보이네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KM이 목표 수익률 달성한 상황이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111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하나마이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이면서 시스템 반도체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 이 섹터인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같은 섹터로 해가지고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거 외에서도 어보우 반도체, 동부하이텍, 실리콘웍스, 고영 테크인 텍스나
한미 반도체, PSK, AD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까지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쪽인데 얘네들의 흐름들이 먼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순환매로서 하나마이크론도 당연히 따라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고 지금은 반도체 장비주의 흐름들이 지금 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벌써 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따라갈 거고 모양도 괜찮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공략, 가격과 공략 전략을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후성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어제 후성 1,450원에 공략을 해갖고 장중에 1,500원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그래서 1,500원 갔을 때 0.5% 수익이었다 지금 밀렸는데 지금 밀린 상태에서 원래는 이거는 10,000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쌍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제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상관이 없고 어제 사도 상관이 없는 게 SK 머티리얼즈 이 대장 요게 지금 최근에 고점으로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점으로 올라간 폭이 몇 프로냐면 요만큼 올라갔는데 얘는 21%를 갔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21%가 올라간 게 SK 머티리얼즈인데 SK 머티리얼즈는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무진장 많이 올라갔죠. 여기를 뚫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SK 머티리얼즈도 반도체 소재 장비 쪽에서 소재 쪽에서 그 특수가스로 내년에서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해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후성도 똑같이 반도체 특수가스에서 국내에서는 SK 머티리얼즈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특수가스 쪽에서는 독보적이죠. 그러면 후성도 움직여주는데 후성의 위치는 SK 머티리얼즈의 여기와 비슷하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 SK 머티리얼즈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죠. 바닥주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15만 원대, 17만 원대 SK 머티리얼즈 바닥주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주는 여기가 바닥주죠. 그렇죠? 5만 원일 때. 근데 이렇게 뜬 상태에서 이렇게 빠질 때 이거 차트를 조금 더 뒤로 돌리면 이렇게 뒤로 가면 보세요. 이 정도의 위치 바닥이 아니죠? 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SK 머티리얼 이때 당시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를 넘어가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15만 원대에서 올라간 목표치가 117%가 올라갔습니다. 자, 후성으로 돌립니다. 후성도 똑같이 비슷하게 딱 그림을 놓으면 얘도 이렇게 쭉 올라갔죠. 쭉 빠졌죠. 그럼 여기 정고점을 돌파하면 SK 머티리얼처럼 이렇게 올라가겠죠.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내년에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도래가 되면 SK 머티리얼즈는 더 가요. 35만 원, 40만 원을 갈 겁니다.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메모리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하는 거에서도 전기를 끄면은 지워지는 거, 전기를 꺼도 안 지워지는 거. 이렇게 낸드 플래시와 디램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CPU, GPU, NPU가 있는데 이 CPU를 얘기하는 거예요. CPU.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에서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면서 큰 성장을 보일 겁니다.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먹을 파이가 훨씬 더 커요. 이쪽이 400조짜리 시장, 그다음에 메모리 시장은 지금 현재도 170조짜리인데 이게 한 200조 정도에서 더 그 이상으로 또 상향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의 시장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자르고 쪼이고 자르고 뭐 이렇게 붙이고 막 녹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특수가스가 필요합니다. 그 특수가스가 필요한데 그거를 SK 머티리얼즈가 후성과 얘네들이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라서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거기다가 후성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탄소 배출권, 그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 배출권 그 관련주로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다 2차 전지 전해질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10,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내려오면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뼈를 묻어라. 뼈를 묻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10,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싼 가격이다. SK 머티리얼즈 봐봐라. 올라간 거 봐봐라. 그리고 그 태양광 이쪽이라든지 이쪽 그린 뉴딜 쪽으로 신성이엔지 한번 올라간 것도 봐보세요. 이래들 올라간 거에 비하면 후성은 싼 가격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신성이엔지 이때 2,300원에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고점까지 몇 프로 갔죠? 92% 갔죠? 얘네들도 이만큼 올라갔는데 신성이엔진보다는 그래도 후성이 훨씬 더 우량하면서 했는데 뭐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죽을 일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10,0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싸게 사시면 되고 지금 가격에서도 안 내려올 것 같으면 지금서부터 해서 얘는 가져가시는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보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급등했었던 종목들 몇 가지를 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뭐 반도체 장비주가 워낙 좋기는 하지만 은근슬쩍 여러분들한테 5월달 그다음에 9월달 이제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펄어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자, 게임주 관련주 쪽이었는데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안 움직이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5월 20일 날 약간 좀 바닥은 아니었어요. 완전 바닥은 아니었지만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들이고 나서 수익이 나긴 났었죠. 한 10% 가까이 수익이 나가지고 목표치 달성은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서 여러분들이 못 팔았다. 10% 수익 나왔는데 파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못 팔았어요. 어떡하죠? 라고 막 질문들이 많이 와서 제가 이때 7월 달 그때 이제 K 뉴딜 지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길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보세요 한번. 쫙 보면 고점이 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이게 쭉 빠져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 시간을 두면 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K 뉴딜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계속 앞으로 이제 지수 뭐 3천을 가고 4천을 가는 데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은 괜찮으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이 가격에서 올라온 목표치가 지금 대략 32.2%가 올라갔습니다. 뭐 지금 몇 개월 걸렸냐면요. 5월 달이었으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대충 한 6, 7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32%가 시가총액 작은 것도 아니에요. 3조짜리 종목인데 3조 5천 현재는 3조짜리 종목을 들어가서 30% 먹었다. 이거는 큰 겁니다. 그렇죠? 금액을 여러분들이 억 단위 이상, 뭐 10억 단위 이상 큰 자금들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조그만 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큰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에서 30% 수익 나오면 이거는 큰 수익이 맞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10% 올라가면 개별주도 조그만 애들보다 수익률을 2배로 쳐주는 이유가 조그만 것들은 100만 원밖에 못 사지만 혹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사기가 좀 부담이 돼도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10억 단위, 100억 단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억 단위, 50억 단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10%를 먹으면 조그만 것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더 크죠. 금액을 크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개별 종목들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수익률을 더 많이 쳐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어쨌든 32%면은 이거는 곱하기 거의 60% 넘게 수익 난 것과 이거는 진배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정도 가지고 있다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청산을 하시고 나서 나머지 조금은 더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많이 청산을 해서 지금은 IT 부품주 쪽으로 시장이 이제 IT 부품주 쪽으로 지금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게 제일 핫하고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5월 25일 날 옵토론텍인데 이거는 IT 부품주 카메라죠. 자, 옵토론텍 드디어 10,000원을 어제 뚫었고 오늘도 10,000원을 갔다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가서 지금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규 매수는 안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이 좀 파셔야 돼요. 갖고 있는 분들이 좀 팔아야 되고 이 10,000원이라는 그 상징적인 저항대가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이라는 상징 저항대에서 지금 물량을 받고 밀리는 건데 다시 밀리면 다시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익률이 94.4%입니다. 굉장히 많이 났죠. 5월 25일 날인데 5월 25일 날 5월 완전 바닥이 좋죠. 5월 여기네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쭉 빠지고 바닥에 있으니까 이 종목도 좋은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고 이미 크게 올라갔을 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많이 주의라고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방송을 해드렸을 거예요. 옵트론텍 급등할 때 8월 달에. 그때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비중을 많이 줄이되 내려오면 다시 사야 되고 얘는 끝난 게 아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쭉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나중에서는 10,000원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10,000원이 온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 10,000원을 가져갈 거냐 말일 거냐. 이게 이제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거 되게 쉽습니다. 방법은 싸게 사면 돼요. 싸게 사서 수익이 많이 났죠. 절반을 팔거나 80% 팔거나 나머지 10%, 20%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이런 식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어차피 수익이 100% 가까이 났으니까 나는 버티겠어. 그럼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난 불안해. 그러면 또 거기서 절반을 또 파시면 되죠. 나머지 절반은 이제는 15,000원, 20,000원을 노리면 되는 거예요. 왜 내년에 자율주행 섹터와 뭐 인공지능 섹터와 인공지능도 자율주행도 카메라 부분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레이더라는 게 있죠. 레이더로 이제 전파를 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카메라도 같이 동시에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카메라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대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옵트론텍 물론 이제 핸드폰 쪽에 많이 들어가요. 옵트론텍은 어쨌든 10,000원을 돌파를 했고 다시 조정받으면 그 다음에서는 15,000원, 20,000원도 도전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익이 하여튼 많이 났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9월 3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PI 첨단 소재
이거는 최근에 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막 움직이니까 노란톡방에서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PR 첨단 소재,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이제 소재주로 들어가는데 이제 PI 그 투명 필름이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 핸드폰에만 들어가는 그 투명 필름 그거 말고 반도체라든지 예전에는 뭐 딱딱한 플라스틱 이런 거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옛날 얘기고요. 그건 20년 전 얘기고 지금은 더 좋은 그런 경화가 되지 않는 딱딱해지지 않는 더 좋은 소재의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거기에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IT 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 안에도 이런 이제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자동차 내에서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첨단 소재들, 그다음에 뭐 반도체에 들어간 첨단 소재들 얘기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마파인트처럼 무슨 반도체 소재 들어간다 이렇게 뉴스는 이렇게 뻥뻥 안 튀는데 나중에서는 아니 사마페인트도 에폭시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PR 첨단 소재도 언젠가는 한번 우리도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반도체에도 들어간다 하면서 한번 이쪽 소재 관련주 쪽으로 한번 튀지 않을까요? 어쨌든 요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가져가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수익률은 25.5%인데 제가 반도체 섹터들이 내년에서 분명히 좋을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져가시면은 끝까지 가져가면 좋을 거라는데 확실히 내년에는 반도체 IT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PI 첨단 소재도 얘도 여기에서 45,000원에서 5만 원의 목표치를 보고 내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수익이 났다면 이미 벌써 절반 이상 팔았겠지만 나머지 조금 가져가는 부분들은 욕심을 내서 내년에 45,000원, 5만 원까지 쭉 한번 가져가 보셔라. 왜? 내년은 IT 반도체의 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몇 년? 내년 하반기까지, 내년 하반기까지는 IT 섹터가 계속 강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하나마이크론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침에 조금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가격을 드리려고 했었던 가격에서 지금 조금 떴는데 원래는 8,900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8,930원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가격 이하니까 오케이. 자, 8,930원. 지금 IT 품질은 웬만해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8,930원에서 지금 현재 가격 매수가 되고요. 왜 하나마이크론 전고점 돌파 패턴이 왜 얘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좀 몇 가지 정해놨어요.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뭐 대장이라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냥 차트만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최근에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샀고 뭐 이유는 내년에서 반도체 IT 부품주의 그 어마어마한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그 장비에 대한 매출이 사상 최대치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지금 사상 최대치의 반도체 매출에 대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를 찍어내려고 장비를 지금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에 샀던 것들 노후된 장비들 고장나면 안 되죠. 그렇죠? 반도체 잘 찍어내고 있는데 딱 고장나면은 라인이 멈춰버리니까 다 교체를 또 해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내년에서도 반도체 장비의 매출이 또 사상 최대로 또 갱신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서도 그래서 2022년도까지 계속 반도체 장비에 대한 매출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국 무슨 뭐 반도체 산업 어쩌고저쩌고 하는 무슨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맞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뉴스 자료를 찾아보면 반도체 장비에 대한 매출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찾아본 분들은 몰라서 그런 거지. 어쨌든 그것 때문에 반도체 장비에 대한 매출이 막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내년에서는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하이닉스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자, 차트만 보게 되면 AD 테크놀로지도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오늘 5%대 강세에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PSK도 반도체 장비 쪽인 시스템 반도체인데 얘는 아예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차트 좀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은 이거 차트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 내려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내려옵니다. 신고점을 뚫게 되면 이거 계속 가요. 이거. PSK가 계속 가면서 밑에 있는 하나마이크론부터 해서 기존에 있었던 네페스부터 다 따라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이 PSK가 넘어가 버리니까 다 따라 움직일 건데 어쨌든 PSK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의 흐름들이 내년에 당연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한미반도체
한미 반도체.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의 흐름들이 이렇게 강해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인데 보세요, 이거. 무지하게 강하죠? 하나 마이크로 따지게 되면 지금 얘 여기 요 위치예요, 요 위치. 요 위치. 지금 어버브 반도체에 지금 11,000원 정도 있는 위치인데 지금 얘가 11,000원 위치에서 몇 프로를 갔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가요, 지금. 아까도 봤지만 어버브 반도체, 그다음에 아까 전에 잠깐 봤었던 이제 PSK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봐서는 아,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이제는 튀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뭐가 있냐면 당연히 동부하이텍이 있겠죠. 동부하이텍은 근데 제가 이거 신고점으로 돌파할 거라고 제가 어제 상담을 해드렸긴 했지만 저는 이거 2019년도 1월 달에 여기서 이거 만 원 초반대, 11,000원대 10,000원에서 1,800원인가? 그러니까 11,000원 되기 전에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는 추천을 생각도 안 해요. 2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200%가 아니고 거의 270%, 300% 가까이 갔던 종목이에요. 동부하이텍. 그랬던 종목인데 얘도 지금 또다시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우기는데 하여튼간 좋아요. 얘도 지금 동부하이텍도 좋고 그다음에 SF 반도체도 이거 시스템 반도체죠. 이것도 제가 2019년도, 2018년도 12월, 2019년도 이 바닥에서 이것도 추천했던 종목인데 얘는 몇 프로 갔냐면요. 얘는 진짜 많이 갔어요. 얘는 대략 한 400%, 500%. 그때 당시 추천했었던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갔는데 그때 흐름과 지금은 거의 흡사합니다. 강도가. 그래서 지금 순환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은 강한 거고 자, 고영은 봐야 돼요. 고영도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지금 바닥을 돌리고 지금 우상향을 가려고 지금 자리 잡고 지금 머리 들고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용 차트 같은 애들인데 이게 용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용처럼 머리 들고만 움직이는 고영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테크윙. 이게 지금 보는 것들이 지금 차트들 되게 강해 보이죠.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테크윙도 지금 약하지 않아요. 지금 강한 상태에서 지금 위로 뚫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테스나도 시스템 반도체. 자,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쭉 한 10가지 정도로 봤는데 다 어때요? 지금 느낌이 무지하게 강하죠. 신고점을 뚫고 다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도 여기에서 신고점으로 다시 이쪽으로 9,500원이나 10,000원을 갈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시장이 400조 시장인데 현재까지 작년까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매출을 이룩한 게 그 한 4조 정도를 했더라고요. 3조 4천억 정도. 근데 앞으로 시장이 커진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뭐 400조가 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그 커지는 시장에 맞춰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들이 내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텐데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 장비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첫 종목으로 어제는 후성을 얘기를 했고 오늘은 하나마이크론을 얘기했는데 계속 반도체 장비주들 계속 갖고 나올 거예요. 바닥에 있는 것들 다 찾아올 거니까 계속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육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IT 부품주들의 강세 계속 더 강하게 이어질 거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하나마이크론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8,93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죽은 종목 살려드리는 심폐소생술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손실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인데요. 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마찬가지로 샵 0082번입니다. 매수가, 종목명,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우선 감사드릴게요. 어떤 것 때문에요? 세원셀론텍 갖고 있었더니 아,
네, 올라갔는데 4,000원에 어저께 매도 걸어놓고 나갔다 왔더니 3,990원까지밖에 안 갔더라고요. 아, 그 매도가 안 된 건가요? 네, 3,990원까지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매도가 안 됐어요. 10원 차이로. 매도가 됐었어야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네. 제가 그냥 이걸 손해 보고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아. 했는데 전문가님이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예,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4,000원 넘길 때까지 있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지금 팔아야 되나.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매수가하고 비중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 3,460원에 30%요. 3,460원에 30%. 네, 3,460원에 30%. 일단 수익은 수익이네, 그렇죠? 네네. 수익은 수익이면 절반을 일단은 파시고요. 네, 절반 조금 더 파셔 상관은 없어요. 네. 그렇고 하고 나서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를 노리는 거예요. 나머지 조금은 가져가고 다시 한 번 더 4,000원을 다시 돌파를 시도를 할 거예요. 아직 제약주가 끝난 건 아니라서. 네네. 그리고 바닥주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과 절반 조금 더를 매도하실 수가 있고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 가능하고 일단은 4,000원을 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왔다 갔다 몇 번 한 다음에 4,5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로 안 팔지는 말고 일단 한 번은 팔아주세요. 팔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 흐름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 팔았던 비중들을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밑으로 내려오면 얼마 정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3,000원에 3,200원 사이? 3,200원 그 사이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그렇죠. 그 사이에서는 다시 재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내려오는 시간이요? 아니요, 다시 돌파하는 시간이. 왜냐하면 제가 이거 갖고 있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렇다면 네. 그냥 갖고 가세요, 그냥. 그것도. 왜냐하면 어차피 오래 기다렸는데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장도 세고. 그래요. 제가 이거 갖고 있는 지 1년이 넘어서 이거를 그냥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지겨우니까 팔 때는 이제 올라오면은 그냥 일주일 만에 팔아버려요. 근데 똑같아야 돼요. 1년 동안 기다렸으면 앞으로 1년 동안도 참으면서 가져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깨질 때는 마이너스 80%까지 갖고 있다가 먹을 때는 10% 만에 팝니다. 그럼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깨질 때 차라리 빨리 10% 손절하고 먹을 때 1년 동안 가져가서 80%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지겨우니까 1년 동안 마이너스 80% 깨지고 올라갈 때 10% 만에 팝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네, 그러면 네. 그냥 이거를 재매수하지 말고 그냥 돌파할 때까지 가지고 갈까요? 아니요, 그러면 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면 또 지겨워가지고 또 머리 또 지끈지끈 아프고. 그러면은 지금 반절 팔아서 그렇죠. 다시, 그래서 그렇게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네. 정도면은 반절 정도 팔거나 아니면 불안하면 네. 조금 더 팔아서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가면 내려오면은 뭐 사면 되는 거니까 안 내려오면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워낙 좋으니까 이쪽 섹터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종목 빼고요. 그래요? 그러면 네. 안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감기가 궁금하세요? 들었어요. 감기요? 아유, 그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요. 와이팜을 어떤 거요? 와이팜 와이팜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가 14,900원, 14,900원.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20%. 자, 14,900원에 비중 20%. 자,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지금 너무 없어요. 오늘도 거래량이 지금 4만 주밖에 되지를 않는데 일단 신규주예요. 신규주고 핸드폰 부품으로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흐름으로 좀 잡히는데 일단은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추가 매수는 요거 14,000원이 돌파가 되면 다시 질문을 주세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 지금은 14,000원을 돌파하지 않으면 계속 얘가 이렇게 슬 옆으로 계속 횡보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1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14,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추가 매수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주시고 15,000원 부근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유요. 아셨죠?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넥스트 BT 넥스트 BT.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100원이 20%. 2,100원에 20%. 예, 예. 자, 지금 코로나 확진자 뭐 음압병동 관련주 싹 다 움직이는데 아직 안 움직이죠? 이거는 더 내려가기만 하지 안 움직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움직일 때에선 빨리 종목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아,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아주 그냥 고집이 세거나 갈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이걸 한번 크게 흔들었다가 개인들이 깜짝 놀라갖고 다 던지면 그 물량들 받아가지고 바닥에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도 안 움직이면 조만간에 저점이 깨져서 크게 빠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저점이 여기인데 이게 벌써 올라갔어도 벌써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물론 지난번에 제가 이게 넥스트 비트 이거 추천하고 나서 이때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수익 실현하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거 10% 가까이 올라왔었어요, 이거. 제가 이걸 목표가를 한 3,000원 팔아야지 하고. 그러니까. 예, 2,900원대까지인가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한 목표치를 8,000만 3%만 잡았다면 지금 신나게 팔고 지금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원.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거고 지금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벌써 갔었어야 돼요.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예, 예. 근데 지금 벌써 이슈가 벌써 1,000명이 도달을 하고 지금 병동이 모자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 세력들의 생각은 이걸 한번 밑으로 쿵 하고 빼가지고 개인들의 물량을 받을 때까지 이걸 참으면 안 돼요. 이게 얘네들이 빼게 되면 마이너스 30% 40%를 뺍니다. 얘네들은. 아주 예. 지독한 놈들이에요. 왜냐면 저점 라인이 이렇게 살려 있는데 이걸 깬다는 얘기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가기 때문에 안 가면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리스크 관리.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팔고 나서 교체할 걸 뭔가를 봤더니 지금 시스템 반도체들과 반도체 재료 장비도 지금 무지하게 잘 가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돌려놓는 게 왜냐면 그쪽으로 지금 돈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서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빠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근데- 보면은 요거 다시 올라오는데 지금 아까 2,100원대라 그랬죠? 네네. 7%, 8%, 9%? 그 정도 올라오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훨씬 더 빨라요. 일주일이면 20%가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쪽으로 교체를 빨리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1,800원대인데 네. 이걸 물타기를 해가 조금 단가를 낮춰갖고 좀 어떻게 해볼까? 그건 일단은 선택이신데 저의 네. 생각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도주에 붙어라, 인기주에 붙어라, 인기주는 시세 초기에 붙어라 이게 증시 격언이 있거든요. 예. 그 시장에 가장 핫하고 강한 종목은 초기 시세 붙어야 큰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음압 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 코로나 관련주들은 초기 시세가 아니고 이미 벌써 한번 움직였던 애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이다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약하다라는 얘기니까 강한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일단은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택은 하셔야 돼요. 제 말대로 선택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가져가실 건지는 이제 시청자님들의 그 선택은 권한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엔터를 치시는 거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장비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게 더 빨리 갈 수 있는지 그 종목을 잘 모르는 하나 마이크론을 사는 게 좋을까요? 하나마이크로는 벌써 조금 움직여서 요거는 지금은 안 되고 예. 좀 이따 가격이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거 괜찮은데 예. 내일도 제가 또 표역 종목을 갖고 나오겠죠. 예. 그러면 그 가격이 들어오면 그걸 공략하시면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녹십자 홀딩스 네, 46,000원에 10%인데요. 46,000원에 10%. 예, 이거 최근 한 달 전에 사셨나요? 예. 아유, 그때 이제 막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들어가셨구나. 예, 녹십자가 많이 올라가서 그거로 샀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녹십자가 많이 올라갔길래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셀을 봤던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이 많이 갔죠. 예, 예. 홀딩스는 많이 내려왔고 예. 이유가 뭘까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공부 내용으로도 우리가 이거는 꼭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데 저도 녹십자가 물론 녹십자부터 봤던 건 아니고 11월 초에 일단 녹십자가 먼저 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셀티론 형제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오케이 제약주들이 가는구나 해갖고 11월 달에서
제가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을 굉장히 유심 있게 봤어요. 예. 그랬더니 얘가 올라간 이유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얘는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85%가 갔고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재미는 없었지만 그렇게 올라가서 얘도 거의 40% 가까이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 올라간 이유는 순환매. 안 올라갔다가 키를 맞춰준 거예요. 똑같이 올라간 거고 녹십자 홀딩스는 얘는 그게 아니고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고요. 예. 그래서 떠 있는 걸 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격이라 그러는데 여기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격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를 하면은 안 되는 자리인데 거기서 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예. 그거는 이제 그거고 이걸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차트를 봐서는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올라올 텐데 좀 시간은 좀 걸릴 뿐이고 내년 1월 달 내에서는 그러니까 12월 내에서는 계속 박스권을 주고 내년 1월 달 내에서는 45,000원, 46,000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빠져나올 기회는 분명히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한번 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손절보다는 반등 나오면 일단 한번 욕심내지 말고 한번 털어주세요. 한번 팔았다가 그리고 나서 조정받았을 때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받는 다른 제약주를 공략하거나 뭐 그때 맞는 1월 달에 맞는 또 그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는 다음서부터는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공략을 안 하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다. 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황 점검 잠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 받아볼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또 12월 한 달 동안은 죽은 종목 심폐소생술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0082번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손실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하나마이크론 만나봤는데요. 현재는 3.42% 오르면서 9,08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황도 좀 점검을 해보면 코스피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기관 매도세까지 더해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수급 상황 반대로 움직이면서 빨간불 켜고 있네요. 이정수 위원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되게 빨개서 다 좋아 보이는데 코스피만 지금 빠지고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왼쪽에 있는 지금 관심 종목을 보고 있어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도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지도에는 다 지금 다 빨간색으로 다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장비주들만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대형주 쪽에 IT 대형주,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건설주, 뭐 증권주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오늘 재미가 없습니다. 다음 차트를 잠깐 보면 반도체 장비들은 지금 굉장히 빨개 다 올라가요 지금. 뭐 무지하게 강해요 지금. 뭐 주성엔지니어링도 2% 강하고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3%대 강하고 한미반도체 5% 강하고 그렇죠? SK머티리얼즈 거의 4% 가까이 강하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약간 소폭 밀리고 있죠. 소폭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 어제 조금 올라갔다 1.6% 좀 밀리는 거. 이건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증권주에서는 NH투자증권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철강주 쪽에서 현대제철 포스코가 2%대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5일선 이탈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겠다는 모양이에요. 지금 조정을 내려와야 돼요. 어느 정도 내려오면 많이는 안 내려올 겁니다. 뭐 5% 많이 내려가면 10%인데 내려오면은 이제 전략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내려오면 좋아요. 내려오면 좋습니다. 자, 포스코도 지금 5일선 이탈하고 이제 조정을 받겠다.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얘네들은. 포스코도 밀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좀 보니까 건설주도 지금 밀리고 있죠. 코스피는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밀리는데 어디가 안 밀려요,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도 안 밀리고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이제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겁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은 이제 밀리고 중형주라든지 중형주 순환매가 나온다라든지 이제 중소형주의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연말장과 연초장은 원래 그런 장입니다. 그 잡주라 그러죠. 가벼운 종목들, 개별주 잡주들이 원래 12월장과 1월, 2월장에서는 아주 폭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대형주들은 폭등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사막 페인트처럼
핑계 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페인트 회사인데 무슨 뭐 그쵸?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 안에 이제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를 납품을 하니까. 근데 과연 그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 페인트 회사인데 그냥 이슈 붙이고 이렇게 점점 날아가는 겁니다. 물론 얘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완전 뭐 500억짜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제에 비해서 아마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중소형주, 얘도 어떻게 보면 소형주이기 때문에 거래에서 소형주죠. 그래서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장비주의 흐름들이 좋아서 그쪽에 이제 섹터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많이 올라가 있는 대형주의 흐름들을 불허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형주의 흐름들이 올라갔으면 반드시 중소형주들이 따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래소의 대형주들이 좀 밀리게 되면 시장이 조금 밀리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그때 밀릴 때 적극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어제 그저께 흐름을 딱 봤을 때에서는 시장이 밀려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밀릴 생각을 도통을 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익 IPS 같은 경우 원익홀딩스,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시리즈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얘네들도 조선주 올라간 것만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좀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러니까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대형주들의 IT들과 증권주들과 건설주들, 철강주들이 밀리게 되면 시장도 살짝 대형주, 코스피만 얘기하는 거, 코스닥은 안 밀릴 것 같은데 살짝 밀리게 되면 코스닥 종목들의 IT 부품들도 다는 안 올라가고 그중에 몇 개는 살짝 밀릴 수 있습니다. 그 밀릴 때 적극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밀린다라는 게 함정인데 어쨌든 지금은 조정받는 IT 부품주를 된다. 이게 일단 전략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흐름들은 뭐 어쨌든 간에 IT 대형주가 밀리는 상황에서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빨개가지고 지금 그쵸? 지수를 또 받치는 또 다른 업종들이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쿵 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박스권이에요. 그리고 오늘 빠지면 내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정받는 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하자? 조정받는 IT 부품주들을 적극 매수하려고 노력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유튜브 상담의 크리스탈 지노믹스. 자, 일단 17,350원에 비중은 25%, 질문을 주셨는데 15%.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그냥 2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유튜브 상담에 현대제철 질문을 주셨는데요. 37,500원에 비중은 없으신데 파세요. 파셨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조정을 감내를 하고 5만 원, 6만 원으로 혹은 한 2, 3년 동안 버텨서 8만 원을 본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조정을 감내한다면 그 조정은 대략 세게 받으면 3만 원, 20% 빠지고 적게 받으면 뭐 3만 5천 원 정도, 뭐 7%, 5%,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게 받으면 5%, 세게 받으면 20%를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냥 가져가겠다. 목표치 8만 원 보고 그러면 가져가시면 돼요. 한 3년 동안.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 당장 나는 빠지면 나는 못 참는다. 그러면 지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는 매도, 중기는 보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에 일양약품. 자, 매수 가격은 81,800원에 비중 10%. 일단은 뭐 보유하세요. 방법이 없죠. 뭐 제약주가 끝난 것도 아니고 쭉 빠졌으니까 이거를 돌릴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돌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년 2월달, 3월달 전에서는 한번 반등 주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텐데 아쉬운 건 그 1월달, 2월달 지나가는 동안 IT 부품주의 수익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때인데 기회비용을 다 아마 잃어버릴 겁니다. 옆에 있는 종목들 50%, 100% 올라가도 얘는 안 올라가서 아마 마음고생이 좀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버티는 게 맞습니다.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에이프로젠 제약. 자, 에이프로젠 제약. 자, 에이프로젠 제약 올라간 게 없이 지금 일단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보유는 됩니다. 보유는 되는데 이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제약주의 비중이 많으면 이거라도 팔아서 IT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약주의 비중이 별로 없고 IT 비중이 아무래도 있다. 그래서 IT 비중 한 50% 가지고 있고 제약주의 비중 한 30% 이하로 갖고 있다. 그러면 보유해도 됩니다. 근데 IT 비중은 20%고 제약주의 비중이 50%다. 그럼 이거라도 팔아갖고 IT 비중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략은 IT로 총동원 전략입니다. 그래서 IT주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포트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년 내내 일단은 내년 1월 달, 2월 달까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니까 지금서부터 잘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대신에 노란 톡방이 있으니까요. 지금 열어놨으니까 지금 빨리 들어오시고 방송 끝나면 문 닫을 거예요. 하도 광고쟁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바로 닫을 거니까 지금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이정수 위원님과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이 함께하는 언택트 강연회 열립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